이참정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맨 처음에 나와요. 맨 처음에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참정 이분 걸 한꺼번에 모아놔야지 왜 이렇게 뒤에 떨어져 있느냐?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부추밀 그 편지 속에 이참정이 이제 언급이 돼요. 언급이 돼요 보면은. 그래서 부추밀 뒤에다 부추밀하고 아마 그 도반이었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껴서 같이 보도록 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보면은. 뭐 이 편지의 줄거리는 묵조선에 빠져 있는 부추밀을 동사섭 정신으로 도와주라고 권하는 내용이며, 그 부추밀을 이참정을 찾아가서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오거든 냉대하지 말고 좀 따뜻하게 대해줘 그랬던 모양이에요. 때와 곳은 앞의 편지와 같다. 이 편지는 마땅히 이참정 편지의 끝 광급사 편지의 앞에 놓여 있어야 하나, 이 편지 가운데 부추밀의 말이 있게 읽는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해 여기에 갖다 놓은 것 같다. 그래서 갖다 놓은 거죠. 131번은 또 무슨 주입니까? 줄을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대가 주장하는 임제 활구의 간화산을 말한다. 경산은 천봉산 동북쪽에 있는 봉우리인데 그 가운데 지름길이 있어 천목산과 통하므로 지름길이란 뜻의 경자를 써 경산이라 하였고, 그 봉우리 이제 경산은 붙였다 이거예요. 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산 그런 뜻이겠네.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산 경산이라 하였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 산에 절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절을 경산사라 하였다. 이 경산사가 모르게 자주 등장하는 절이에요 보면. 자, 일상생활 속에서 화두를 늘 챙겨야 돼요? 챙기지 말아야 돼요? 늘 챙기는 거예요. 화두를 늘 챙긴다 이 소리는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 방아착한다, 그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두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서장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보면 그냥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들을만 해요? 들을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난리거든. 응? 선녀도 그거 알고 보면 참 재미있거든, 보면은. 그런데 만약, 뭐가 있느냐, 막 이래서 하면 이제 막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가 있는 척 해가지고 패를 보일 때 말 듯 하면 뭐가 갖고 있는 듯 해야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 혹하고. 응?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기에 우리는 있어도 안 보여줘. 이게 더 고단수인가?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요즘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 담백한 사람들, 욕심 없는 사람들, 경쟁의 사이클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 일종의 탈속한 사람들이 정말 지금 세상에 필요하지 보면은. 근데 그런 걸 감추고 막 고무락 뭘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잖아요 보면. 드러나면 흐트러지잖아, 상처를 갖고 보면.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너무 있는 척 하지도 말고, 그냥 산골짜기 샘에서 맑은 물이 졸졸 조금씩 흘러나오듯이 그냥 자취 없이 흔적 없이 맑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세상을 굉장히 맑히면서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면. 막 박수 쳐주시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쳐주니까 몰숙한 모양이에요. 자, 일상생활 속에서 화두를 봅시다. 부추밀이 예전 상구에 있을 때, 상구는 지명이에요 보면. 편지를 보내와 도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도란 무엇입니까? 그랬겠지. 그때 이야기한 내용들이 적지 않은데도 도란이 이런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보면. 오히려 그는 묵조선 경계에 걸려 있으니, 묵조의 경계에 걸려 있으니 반드시 삿대무리를 만나 귀신소굴로 끌려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런 경계에 이렇게 맞들여가지고 고향 경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게을러져, 사람들이. 예? 게을러져 보면.
그러면서 굉장히 독선적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제 도반들이 있잖아요, 보면. 공부 이야기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 공부의 모습이 안 나오면은, 내 성질이 더러워요, 더럽지 않아요. 우리 좀 직설 좋아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늘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 꾹 참지. 꾹 참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이렇게 봐도 원래 저러려니 그러면은 그냥 인정을 하고 넘어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내가 답답할 것도 없고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잖아. 그런 거 안 하기가 힘들 일도 없고. 그래서 옛날보다 참 많이 편해졌어요, 보면. 근데 진짜 공부는 애를 써서 하는 거예요? 저절로 굴러가는 거예요? 저절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야 돼. 당연히 쉬워야 돼, 보면. 누가 그 댓글에다 그렇게 써놨답니다. 반야신경을 쉽다라고 하는 스님은 처음 봤대. 반야신경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보면은. 근데 반야신경 사실 알고 보면은, 한 시간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돼. 많이 들어본 사람들. 이제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안 되지. 근데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2번 듣고 3번 정도 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어야 되지, 보면은. 알아들어야 되지. 자, 그때 이야기한 내용들이 적지 않는데도 오히려 그런 묵죄의 경계에 걸려 있으니 반드시 삿된 무리를 만나 귀신 소울로 끌려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또 편지를 보니 또 편지가 왔어요. 다시 고요히 앉아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눌러붙어 있습니다. 세상사 필요 없어. 이 공부가 최고야. 탁 산골짜기 방 하나 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다는 게 보면은. 근데 삿된 생각에 걸려있는 것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관하선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까? 왜? 관하선 그러면은요, 자나깨는 오로지 이 먹고 이 마음이 시끄러운 경계에든 조용한 경계에든 상관없이 그게 쭉 끌고 가야 이게 진짜 관하선이거든. 근데 삿대에 걸려있는 것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관하선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그에게 답한 편지에서 또다시 꼼꼼히 설명하며 말을 아끼지 않고, 앞에 편지예요, 아주 심하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사대부에서 벼슬한 사람들은 당대 최고 가는 천재들인데, 당신 지금부터 삿대경계에 끌려서 지금 공부 잘못하고 있어. 참정이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 거기 가서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야. 이 참정보다 좀 밑으로 내려봤잖아, 보면은. 그거 가서 이제 저거 하라 했단 말이야, 보면. 근데 이 부춤이라고 하는 사람이 벼슬을 하다가 벼슬이 떨어지고 나서 다시 벼슬을 못하고, 평생 야지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직해.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강직하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의 말이 자기한테 좀 거슬린다 그러면 그 말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심하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쓴소리를 인정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화두를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편지로 심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말을 따르고 있는가 모르겠다, 이 소리예요. 영명선사는 이 영명연수선사에 보면은 이 영명선사에 그 저술로서 만선동기집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만선동기집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종경록 100권이 있습니다. 종경록 100권. 이 종경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즘 스님들이 입에 잘 안 올리는데, 우리가 절에 들어와가지고 살 때 이 종경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기가 뚫어지도록 듣는 이야기예요. 종경록 내용은 몰라도 굉장하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 책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종경록 그 내용이 정말 일십, 마음 하나를 가지고 천태법화, 유식, 온갖 불교를 회통하는 거예요, 회통. 그러니까 우리 스님도 종경록의 영향을 굉장히 받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종경록 그러면은 선종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고 숙지해야 할 것인데 이게 한문에 있어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종경록 일부분을 추려가지고 만든 게 종경차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경차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종경록 100권을 명추회요 이름을 붙여가지고 상중하 세 권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회당 조심 스님이 종경록을 보면서 그걸 추려가지고 세 권의 책을 만든 것이 명추회요 상중하 세 권이에요, 보면은. 근데 말이 세 권이지 실제 종경록 100권 분량에서 한 11%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분량으로 치면 한 10권 분량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면. 10권 분량이. 근데 그걸 상중하 세 권으로 나눠놨는데 그 명추회요를 내가 1995년도 겨울부터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98년도에 마음을 바로 봅시다 책을 냅니다. 마음을 바로 봅시다. 그 책을 내므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이 책을 내게 되는 인연을 맺어요. 인연을 맺어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그 원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원고가 있었는데 그 원고가 너무 달라가지고 내 원고로 책을 냅시다 해가지고 냈던 게 마음을 바로 봅시다. 상하 두 권으로 냅니다. 저기에 있을 거예요. 마음을 바로 봅시다. 상하. 그 두 권을 내놓는데 그때 그 책이 나와도 사람들이 별로 읽지 않았어요. 보면. 응? 근데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선방에 막 전부 책을 돌렸으니까 책이 들어와서 종경록 그 이름을 보고 읽는 사람들이 이제 간간히 있었어요, 보면. 그런데 이 수자들이 그 책을 읽고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그래서 아는 사람은 이제 그 책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보면. 지금도 그런 책은 누가 못 쓸 거예요. 만들어내지 못할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책을 읽게 되면은 이 오록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 그 절집에서 인용되는 모든 개념들을 백과사전식으로 그 본문하듯이 촉촉촉 풀어놔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한번 쓱 봐가지고 익혀지게 되면은 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탄탄한 교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딱 안목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보면. 저희 선방에 스님 책 두고 나왔어요. 네? 스님 책, 맹추회요 책이 몇 년 전에 왔습니다. 저희 선방에. 어디 선방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책이 좋아가지고 따로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보면 정말 좋은 책이에요. 보면 평생 놔두고 봐야 되는 책이지. 보면 그 책의 저자가 이 영명 연수선사예요. 영명 연수선사.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을 바로 봅시다 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옛날 원고, 내가 이제 그 책을 쓰기 전에 그 옛날 원고를 그대로 그 책을 낸 게 이제 요즘 백년함에서 나온 거예요, 보면. 백년함 큰 스님 브랜드를 딱 달고 나오니까 내 책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해. 그 브랜드는 그 유튜브 조회수를 많이 올려야 되겠구만. 우리 유튜브 조회수가 한 1억 뷰만 올라가게 되면은, 원문이 왜 날 보고, 책임감을 느껴? 정말 느낀다네. 근데, 원래 그, 중생심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심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너무 혹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찬밥을 먹을지언정 너한테 억지로 무슨 일을 내가 꾸미도록 하겠냐? 내가 굶고 말지? 어디까지 갔어요? 영명연수선사야. 영명선사는 보살계 소문에서 보살계 소문을 쓰는 글이 있어요.
차라리 수미산만큼 개를 깨트릴지언정. 응? 수미산만큼 개를 깨트릴지언정 삿대무리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만약 중생의 마음 가운데에서 겨자씨만큼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두게 되면 밀가루에 기름이 배어들듯 끝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 부추멸이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삿된 관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반야신경을 옳게 해놔도 잘못된 것에 길이 탁 익어져 있어가지고 그 익어진 대로 막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못 바꿔요, 보면.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저쪽 게 옳다 그래도 잘 안 따라가죠. 이게 나쁜 생각이 한번 잘못 배이면은 첫 생각, 선입감이 잘못 배워놓으면은 그렇게 고치기 힘들대요, 보면. 응? 아무리 좋아 보여도 첫 생각이 나쁜 놈 그러면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잘 안 바뀌어져요. 그런 관념을 어느 정도 뽑아내기가 힘드느냐? 밀가루에 기름이 배어든 것 빼낼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이 되게 멋있네. 밀가루에 기름이 배어들듯 끝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삿된 생각은 밀가루에 기름이 배어드는 것 같아. 삿된 생각 한번 잘못 들면 뽑아내기 힘들어. 그게 이념이죠. 요즘 말로. 요즘은 이념이라고 하는 말 잘 안 쓰는데 옛날에 그 이념이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또 세뇌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 이념하고 세뇌를 시키게 되면 사람들 내가 볼 때는 90% 95% 넘어가요. 응? 박사 할아버지도 소용없어요. 딱 이념의 세뇌 딱 당해가지고 그걸 한번 믿기 시작하면 정말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 포교는 믿습니다. 이걸로 시작을 해야 돼. 진짜예요. 그게 이제 우리로 같으면 이제 정토종이에요, 보면은. 나무아미탑을 한 번이면 극락에 간다. 또 그건 사실이고. 근데 나무아미탑을 한 번이면 극락에 간다. 이게 삿된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근본에서 하는 이야기거든. 근데 하나님의 믿음도 그럴 거예요. 잘못 믿음을 통해서 막 문제가 생기죠. 진짜 믿음을 가지면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종교 분쟁이 안 일어나겠죠. 만약 그와 만나거든, 부추미를 만나거든 그에게 편지로 답해준 이야기를 한번 보고 편지를 한번 보시고 이 인연으로 방편을 써서 이 사람을 구하셔야 합니다. 사서법 가운데에서 같이 살아가며 잘못을 고쳐주는 동사섭이 으뜸입니다. 사서법이 뭐냐면은 네 가지로 중생을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네 가지로 보면은. 그 네 가지가 뭐냐? 보시, 애어, 이행, 동사입니다. 동사. 그 밑에 써놨네요. 보시는 베푸는 거예요, 베풀어요. 베풀어줘야 베풀 받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져요, 보면은. 근데 막 베풀 때 성질 내고 베풀어야 돼요? 부드러운 말로 베풀어야 돼. 성질 내면은 베풀어준 공덕이 다 사라져 버리지. 다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베풀면서도 따뜻한 말, 사랑스러운 말, 자비스러운 말을 써야 돼. 그게 애어야 해요. 그러면 베풀고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을 쓴다 이 소리는 상대방한테 이로운 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행이라고 그래요. 이행. 그러면서 동사, 상대방의 처지에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입장에서 상대방을 안아주는 거예요, 보면. 나는 그 스님을 아직도 한 번도 못 뵀습니다만, 그 용타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시는데, 지금 백자감 선방에 옛날에 그 스님이 오래 사시면서 그 동사섭 운동을 일으키셨다 그래요, 보면. 근데 이제 그분도 그 당시 동사섭 할 때는 참선만의 제리야, 이런 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잘 인정을 못 받을 때지. 아마 그분이 지금 젊으셔가지고 지금 그런 운동을 해왔다 그러면 지금 굉장한 손볼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디 듣기로는 뭐 SK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지원을 받아서 크게 그 수련원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는 모양인데 연세가 너무 드셔가지고
그 밑에서 젊은 사람들이 가서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보면. 그래서 그 동사섭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옛날에 참 좋게는 봤는데, 제가 인연이 없어서 찾아가 뵙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훌륭한 스님이다. 그런 이야기는 여기저기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사섭법, 보시, 애어, 이행, 이걸로 중생들을 거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같이 살아가며 잘못을 고쳐주는 동사섭이 으뜸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과 섞여 살면서 서로서로의 잘못을 다듬어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부디 본문을 크게 열어 그가 믿어 들어가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의 힘 절반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로 하여금 믿게 하여 귀신 소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